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메인넷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계정을 생성해주고 그 계정으로 각각 다른 양의 파이코인을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정보를 확인한 바로는 오더님들 같은 경우 메인넷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먼저 받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업데이트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기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그 누가 되었던 파이코인 메인넷 지갑으로 코인이 들어오고 있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 보려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최근에 아시게 되었거나 암호화폐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파이 블록체인의 특징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파이 테스트 지갑으로 테스트 코인을 한 번씩은 주고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파일을 보내려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주소를 SNS로 받아서 복사를 한 다음 지갑 안에 보내기에 들어가셔서 받는 사람 주소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고 싶은 파이 코인의 양을 아래에 입력을 합니다. 수수료는 기본 세팅이 0.01 코인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란 보내는 사람이 지불을 해야 하는 비용으로 여러분이 코인 수량에 관계없이 한 번 전송을 할 때마다 0.01만큼의 코인이 보내는 사람 잔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 수수료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나 애초에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악의적인 계정들이 무제한의 거래들을 생산해내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미래의 노드 검증자들이 보상으로 받아야 하는 유일한 소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검증 수수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노드 운용자들은 PC를 운용하는 비용 대비하여 수익성이 좋지 않아 네트워크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이는 파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크게 훼손하고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높은 수수료는 락업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량을 급속하게 줄여주는 역할도 가지게 됩니다. 파이의 수수료 0.01 코인은 당분간 수수료 풀에 잠기게 되며 개발진의 설명에 따르면 커뮤니티 용도로 사용될지 소각이 될지 노드 보상으로 될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기 보이는 수수료는 네트워크의 핵심인 보안성과 탈중앙성, 확장성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며 네트워크 특성상 파이 다우를 통한 투표 등으로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코인을 전송하던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처럼 지갑에 잔금이 100 파이 코인이 있다 하더라도 7.77개의 코인을 누군가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수수료 포함하여 총 7.78개의 코인이 나의 잔금에서 차감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지갑을 확인하여 보면 약 5초 안으로 하여 전송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파이가 SCP라는 아주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스텔라와 마찬가지로 약 5초마다 블록체인의 블록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 안에 우리가 전송하는 거래 장부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이 장부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부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블록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확인은 파이 블록체인 탐색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파이 브라우저 메인 화면이나 PC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7.77개의 거래가 블록체인에 잘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 블록체인 탐색기 창에서 보내는 사람의 지갑 주소나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보내었던 7.77개의 기록은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이 지갑 주소의 모든 기록들을 여기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테스트 코인의 전송은 테스트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채굴 중인 휴대폰상의 파이 코인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블록체인 탐색기의 메인넷 항목에서 이러한 거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이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파이 블록체인의 구조를 이해하고 중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을 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점포 안에서 발생하는 장부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체인도 그 장부들과 기본 의미는 똑같습니다.
단지 점포들의 장부는 포수기계나 개인 PC에서 운영이 되거나 개인 서류에 보관이 되고 있는 중앙화된 장부들이며 파이는 영구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멈추거나 훼손되지 않을 탈중앙화된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 생태계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잠재력을 보기 위해서는 꼭 인지하셔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파이의 가치와 깊이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타 블록체인 생태계와 비교를 하시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의 활성 노드량을 꾸준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파이의 테스트넷 노드는 약 8만여 개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50% 이상의 쇄혈을 주지 않는 탈중앙화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의 활성화 노드는 약 15,000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파이는 정식 메인넷에 출시가 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드의 수가 그 안에 블록체인 위의 코인 가격과 비례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파이 생태계에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유저의 수가 세계 최대의 규모로 수치화되고 있을 만큼 가볍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 한 국가나 지역의 유저들이 쏠려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는 암호화폐 규제와 같은 외부적 환경 요소에 크게 동요되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파이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량과 락어량을 자주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는 메인넷으로 넘어가기 앞서 파이오니어들에게 락업을 장려하고 유통량을 최대한 컨트롤하여 시장에서의 초반 매도세를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파이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에 강조만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 하루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파이코인의 메인 사용처는 결제 수간입니다. 물론 파이 브라우저의 웹 3.0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몇 년 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파이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거래이고 둘째도 거래이고 셋째도 거래입니다. 파이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외부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반에 활발한 거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파이는 기존 암호화폐들이 숙제로 삼고 있었던 실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며 여러분은 초반에 하루 몇 건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파이 네트워크의 심장인 스텔라의 SCP 합의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중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블록체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파이 또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거래 처리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며 메인넷이 시작이 됨에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파이는 초반에 폐쇄형 메인넷 환경에서 시작을 하기에 아주 한정적인 디앱의 연결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오픈 메인넷에 비해서 거래건 수가 무척이나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메인넷에서 타 암호화폐에 비해 엄청난 거래수를 자랑하게 된다면 아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생각하심이 맞을 듯 합니다. 이렇듯 파이 블록체인의 몇 가지 지표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여도 초보자 분들도 파이 프로젝트에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파이 블록체인 탐색기에 접속을 해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